아서 존 프리스트를 소개합니다. 아니요, 화가로 유명하거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보물을 발견한 걸로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멋진 기구를 발명하거나 어떤 세계 기록도 깨지 않았어요. 아니요, 아서 존 프리스트는 그냥 침몰할 수 없는 걸로 유명해요. 사람이 동시에 운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다는 걸 증명하면서 프리스트는 타이타닉호의 운명적인 처녀 항해를 포함해 바다에서 일어난 몇 가지 불상사에 연루되었고 또 살아남았어요. 프리스트는 재미로 항해를 하는 부자는 아니었어요. 그는 화부 또는 기관사로 고용된 노동자 계급이었고 증기를 동력으로 하는 대형 선박에 뜨거운 곳 안에 몇 시간 동안 갇혀 있었어요. 그의 일은 더럽고 힘들었어요. 그는 엔진이 작동하기에 충분한 증기가 생산되도록 화로에 불을 붙이고 석탄을 공급하는 일을 담당했죠. 시스템을 과열시키거나 선박 전체에 화재를 일으키지 않도록 조심해야 했죠. 화로는 주의 깊게 지켜봐줘야 했고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 했어요. 땀과 먼지와 싸우고 일하면서 그는 그걸 다 들이마셨어요. 종종 더위와 항상 검은 석탄 먼지로 덮여 있었기 때문에 셔츠를 입지 않고 일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휴식을 취할 때 그의 공동 숙소는 배의 같은 부분 근처에 있었어요. 하지만 일구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그는 일을 잘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가 가는 곳마다 불운이 따르는 것 같았어요. 첫 번째 사건은 가벼운 사건이었어요. 젊었을 때 프리스트는 RMS 아스투리아스호에서 일했어요. 이 여객선은 1908년 영국의 사우스햄프턴과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 사이를 여행하면서 첫 항해를 시작했어요. 처녀 항해를 하는 동안 어느 순간 배는 작은 충돌을 당했어요. 파손이 심해서 배는 수리를 위해 돌아왔어요. 다행히도 심각한 부상에 대한 보고는 없었어요. 프리스트는 굴하지 않고 그냥 다른 배에 일하러 갔어요. 하지만 그의 부르는 아스투리아스호에 남아있었어요. 1914년 아스투리아스호는 병든 남자들과 여자들을 유럽에서 영국으로 데려오는 동안 그들을 돌보는 병원선이 되었어요. 하지만 1917년 3월 자정 무렵 배는 외부 물질에 부딪혔어요. 선체가 뚫려서 엔진룸이 물에 잠겼죠. 선장은 모두에게 배를 버리라고 명령했고 선원, 환자, 그리고 의료진들은 구명보트를 타려고 앞다투게 되었어요. 침수된 엔진실 안에 있는 주 제어 장치를 끌 수 없었기 때문에 배는 여전히 동력을 받아 물살을 가르며 움직이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여전히 탈출하려고 하는 동안 선장은 배를 떠나기를 거부했어요. 그는 아스투리아스호를 볼트 헤드를 향해 겨냥할 수 있었는데 마침내 그곳에서 땅에다가 가라앉지 않았죠. 남은 구명보트는 내려졌고 마지막 생존자들은 안전하게 도착했어요. 나중에 배의 손상을 살폈을 때 아스투리아스호는 아주 못쓰게 되었다는 게 선언되었어요. 이 특정한 재앙을 프리스트의 탓으로 돌리기에는 어려울지도 몰라요. 어쨌든 그 당시 배에 있지도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가 타던 많은 배들에 문제가 생길 운명인 것 같았어요. 그의 부르는 거대한 해양 정기선인 RMS 올림픽호에서 그의 다음 직장으로 따라갔어요. 올림픽호는 엄청 컸어요. 사실 타이타닉을 포함한 함대의 일부로 설계되어 지어졌죠. 하지만 큰 크기에는 희생이 뒤따랐어요. 올림픽은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데는 뛰어났지만 방향을 전환해야 할 때 감당하기 매우 어려웠어요. 1911년 9월이었어요. 올림픽은 코스를 바꾸려고 했어요. 근처를 항해하던 더 작은 배인 호크는 더 큰 배가 조종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주지 않았고 두 배는 서로 부딪혔어요. 호크는 바다에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충돌에 대처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강화된 선체가 올림픽을 관통했어요. 두 개의 큰 자상의 해양 여객선 옆에 생겼어요. 프로펠러 축이 심하게 돌아갔어요. 그리고 더 안 좋은 건 배에 물이 차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올림픽은 가라앉지 않고 해안으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아무도 심각하게 다치지는 않았어요. 프리스트는 이게 단지 미래에 그에게 닥칠 것에 대한 맛보기일 뿐이라는 걸 전혀 몰랐어요. 그 후 그는 새 배에 취직했어요. 더 좋은 배요. 지금까지 건조된 선박 중 가장 큰 것으로 알려진 가라앉을 수 없는 경이로운 배였죠. 맞아요. 타이타닉호에서 일할 예정이었어요. 그리고 엄청난 일이었죠. 타이타닉호에 동력을 공급할 충분한 증기를 생산하는데 하루에 850톤의 석탄을 필요로 하는 29개의 보일러가 필요했어요. 프리스트는 밤낮으로 불이 탈 수 있게 배 밑바닥에서 고군분투하는 150명의 화부 중 한 명이었어요. 그는 한 달에 약 $30를 벌었어요. 그러나 1912년 4월 14일 극심한 더위에 세계에서 맹렬한 추위로 내던져진 자신을 발견하죠. 약 밤 11시 35분 선원들이 빙산을 발견했어요. 타이타닉호는 그걸 피하려고 노력했지만 경고가 너무 늦게 울렸어요. 5분 후 둘은 충돌했어요.
빙산이 선체를 뚫고 지나갔고 한때 물이 새지 않던 내부 칸이 심하게 파열됐어요. 차가운 대서양물이 밀려들면서 배가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조난 신호가 보내졌지만 가장 가까운 카르파티아호는 3시간 이상 거리에 있었어요. 캄캄한 밤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갇힌 채 선원과 승객들은 당황했어요.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구명보트를 향해 밀치고 나갔어요. 다른 사람들은 얼음물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총 706명만이 그 끔찍한 밤에 살아남았어요. 충돌 당시 프리스트는 배 아래쪽에 있었어요. 힘든 하루로부터 휴식을 취하며 쉬고 있었죠. 배가 침몰하면서 그의 생존 가능성도 낮아졌어요. 그와 동료 직원들은 배에서 가장 위험한 위치에 있었어요. 그들은 미로처럼 얽힌 복도와 통로를 통과해야 했죠. 그중 일부는 물에 잠겨서 미친 듯이 갑판으로 돌진했죠. 그러고 나서 그들은 차가운 물을 마주했고 뛰어들어 필사적으로 안전한 곳으로 헤엄쳐 갔어요. 바다가 너무 차가워서 프리스트는 구명보트를 타기 전에 동상에 걸리기까지 했어요. 그는 그날 밤 살아남은 44명의 화부 중 한 명이었어요. 그런 경험을 하고 나면 우리들 대부분은 다시는 배를 타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프리스트는 일해야 했어요. 그의 다음 직장도 재앙으로 끝났어요. HMS 알칸타라호에 취직 제의를 받았었죠. 1916년에 침몰했고 프리스트는 또 안전한 곳에 도착한 몇 안 되는 사람이었죠. 그 과정에서 그는 심한 부상을 입었어요. 하지만 그는 계속 운을 재촉했어요. 그리고 화부로서의 그의 다음 직업은 이상하게 친숙하게 느껴졌을지도 몰라요. 올림픽과 타이타닉 둘 다를 만든 같은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배에서 일하게 되었죠. 그리고 브리타니코라는 이름의 이 배는 세 배 중 가장 컸어요. 이것은 또 타이타닉이 침몰한 후 새로운 안전 기능을 갖춘 우수한 선박인 걸로 믿어졌었죠. 예를 들어 48개의 열린 구명보트가 있었는데 그중 46개는 이전의 배에서 사용된 것 중 가장 큰 것이었어요. 심지어 이 중 2개는 전동식이었고 특별한 통신장치가 장착되어 있었어요. 좋은 소식은 브리타닉은 아무 사고 없이 첫 번째 여행에서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이미 타이타니코가 했던 것보다 더 잘하고 있었죠. 하지만 1916년 11월 21일 브리타닉은 에게해의 케아 해협을 통과하던 중 큰 폭발로 인해 흔들렸어요. 선체가 파손됐고 일부 객실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타이타닉과 달리 브리타닉은 이런 비상사태를 위해 설계되었어요. 5개의 방수격벽이 장착되어 있었죠. 온전하게 이게 배를 훨씬 더 오랜 시간 동안 안전하게 떠있게 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아래쪽 갑판을 따라 난 창들이 어리석게도 열려 있었어요. 배가 기울자 창문을 통해 물이 들어와 브리타닉을 침수시키고 바다로 강하하는 걸 재촉했죠. 이게 사실상 수밀 격벽들을 쓸모없게 만들었어요. 배는 빠르게 가라앉고 있었어요. 사실 타이타니코가 가라앉은 것보다 훨씬 더 빨랐어요. 35척의 구명보트가 성공적으로 진수되어 대부분의 사람들을 구했어요. 1066명의 승객과 승무원 중 1036명이 살아남았어요. 프리스트, 그는 운이 따른 사람 중 한 명이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바다에서의 삶을 끝내지 않았어요. 그는 도네갈호의 화부자리를 수락했어요. 병원용 배로 사용되기 위해 개조된 작은 여객선이었죠. 1917년 4월 안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도망치다가 외부 물질에 부딪혔어요. 그리고 비록 그는 머리를 다쳤지만 프리스트는 다시 생존자 중 한 명이 되었어요. 프리스트가 마침내 은퇴할 준비가 되기까지 2번의 충돌과 4번의 침몰을 경험했어요. 사실 그는 아무도 자기와 항해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포기했을 뿐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탓하겠어요? 그는 그의 아내 애니와 세 아들과 함께 영국 사우스햄프턴의 메마른 땅에서 여생을 보냈어요. 하지만 아서 존 프리스트는 항상 침몰할 수 없는 화부로 기억될 겁니다.